100억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아시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이 없다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은 늘고 몸은 노쇠해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지지요. 젊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돈이 최고라며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돈은 벌어도 부족합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했는데 생활은 딱히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이 부럽기만 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100억을 드리면 엄청 행복하시겠지요. 그런데 100억을 드리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을 받았잖아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일 죽는다면 100억은커녕 200억을 드려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억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이 있고 2025년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10억, 100억을 성공의 목적으로 둘까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숫자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 목적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은 앞으로 내가 발걸음을 디뎌서 나아가는 여정의 자양분으로만 삼고 과거에 얽매여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미래의 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많이 웃고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뭐하나 다 늙어서 무얼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배우는 것에 소홀하지 마세요. 취미도 만들고 꿈도 찾고 지식도 쌓고 지혜도 누리세요. 지금부터 변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유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저만 바라보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바깥일에 더 신경 쓰는 남편 때문에 외로웠어요.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에게 올인했죠. 저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덧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저와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제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겐 엄마가 태양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죠. 저는 엄마처럼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에서 태양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따라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어요. 사랑 표현에 아낌없었던 부모님, 헌신적인 남편, 날 최고의 베프라고 말해주던 친구들, 표면상으로 외로울 일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좋은 사람이어야 했죠. 그들은 자신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공감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했죠.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완전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덜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점점 활동 범위와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년 노년의 외로움.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위기입니다. 공자는 불혹이고 이순의 시기라고 했고 에릭스는 생산성의 시기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조금 더 솔직히 접근해보자면 신체적 노화 현상이나 좁아지는 인간관계와 생기와 젊음을 상실해버린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극도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중년이라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라며 부적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에는 고독을 넘어 흥미진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물론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나온 길에 새겨진 흔적과 기록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니까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만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정치인 누구와 당신의 삶을 바꾼다면? 아주 젊고 예쁜 또는 잘생긴 연예인 누구와 당신의 삶을 바꾼다면? 당신의 리즈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당연히 좋지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의 기억을 모두 잃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이 질문에 제가 들었던 답변은 대부분 그래도 지금의 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공통적인 답변은 지금 내가 배우고 깨우쳐서 알게 된 것들을 새롭게 겪어야 하니까였습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노후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을 즐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예민함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자신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깁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혼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셋째는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취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욱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신체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넷째는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다섯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혼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혼자서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섯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합니다. 또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곱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탄탄하고 내면에서 나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외윤의 강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위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면 개인은 자신의 강점을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개발하면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인연에 억지로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여전히 어려운 인간관계, 귀찮은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원동력을 꼽으라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남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재미만 쫓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참아주지 않습니다. 갈등에, 민원에, 고발에 그땐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 고달픈 삶이 열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충실히 살 것인가를 떠올리는 데서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인생이란 연극에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입니다. 저는 이름을 드높여야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부모,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각자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연을 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든 단역이든 각자 자기 역할을 멋지게 해낸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그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불행한 과거에 더는 얽매이지 않고 이마저도 밝은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동안 인생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위 사람에게 맞춰왔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그려나갑니다. 둘째는 고민이 짧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있으면 결정이 빠릅니다. 갈등도 적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입니다. 쉽게 결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민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일으켜왔습니다. 실제 일어나도 부딪히며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10분만 고민하고 웃어버립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금이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셋째는 현재에 충실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고민이 짧다는 것과 연관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헤어지면 자기 생활에서 열심히 산다는 신념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쎄지 않고 현재를 잘 사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이 나이에 뭘 또 해라며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 자신에게 의미 있게 지내는 삶에 집중합니다. 이런 생각은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홀로 사는 인생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며 친구나 주변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넷째는 할 것과 볼 것과 공부할 것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로 할 게 너무 많다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다. 할 것, 볼 것, 공부할 것이 넘치니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활달하게 지내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밝은 기운, 좋은 기운을 주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끌립니다. 대부분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배우고 물어보고 알려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늘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할 게 많이 보입니다. 조용한 분들이지만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심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재미있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꿈에 나이를 두지 않으면 여전히 역동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꿈은 설렘, 에너지, 호기심, 희망을 모두 아우릅니다. 꿈은 그 자체가 재미입니다. 물론 꿈이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를 즐기자, 현재에 충실하자는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철학이 하루하루를 재미의 연속으로 꾸며나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제법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가치관도 잘 맞지 않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친구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내 모습도 많이 변했겠지요.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친구와는 만나기가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서 친구를 만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면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과감히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친구, 없는 말을 만들고 뒷담화가 취미인 이웃집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을 무작정 밀어내고 너무 고립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도망치거나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대화해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고 더불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움의 사람을 찾는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로 끝나기 쉽고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해 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노년에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뇌가 늙지 않습니다. 또한 관대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인생의 진리는 이토록 단순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사귀기가 힘이 들어
자연스레 만나는 친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몇몇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거의 유년 시절 친구들입니다. 한창 때의 그 넓은 인맥은 파도에 쓸려간 모래성처럼 온데간데 없어지고 소수의 오래된 친구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 생활 환경이 달라, 관심사도 달라져 게다가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했지, 누구는 여전히 독신이지, 또 누구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딩크족이고, 하는 일도 다르다 보니 점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스레 변하기 마련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이니 이 점에 대해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혼자가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3가지 이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환경이 너무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사는 모습이 너무도 달라집니다. 회사 다니는 친구, 개인 사업하는 친구,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친구, 탄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 좀 뒤처지는 친구,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식이 있는 친구, 자식이 없는 친구, 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골치가 아픈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 미혼인 친구, 벌써 한번 갔다 온 친구,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까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만 가면 늘 함께한 것이 친구였고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서 웃고 떠들던 사이들은 한때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관심사항도 머물러 있어야 할 공간과 그에 따른 시간도 제각각 자신의 삶에서 기준을 삼게 됩니다. 어릴 땐 살짝 불쾌해도 친구니까 장난이니까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참아지지 않고 반감이 생깁니다. 돈 내고 형편없는 음식점에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단 그냥 재방문을 다신 안 하는 것처럼 무례한 친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시간 내어 맞춰야 하는 친구들의 약속은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게 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은 새해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않듯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친구들과의 생활 패턴도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나를 한번 잡아 만나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경제적 차이도 꽤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하기도 받기도 되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의 공통 관심사는 줄어들고 나의 문제도 너의 문제도 아닌 어정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이니 내 잘못도 아니고 친구 잘못도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늘 즐겁지만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 맞춰가는 건 힘들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나에겐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고비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재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재정비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도 재미도 없고 상처 주는 말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오래된 친구니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 순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아닌 친구 관계라면 순리에 맡기는 것도 인생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기에 자신의 삶이 언제 닿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친해지기까지 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젊은 시절 때처럼 인맥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마음 맞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아깝기 때문에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친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불확실한 새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 시간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반기가 넘어가고 나서 자신의 확고한 세계관이 정리된 이후에 만난 친구가 자기와 더 잘 맞고 그래서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라는 것은 소꿉친구냐 사회 친구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아서 보낸 예전의 친구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친구 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옆에 있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에게 만족하고 그들과 삶을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이 와중에도 꼭 지켜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소중하게 머물게 해야 할 진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구,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잘 지키는 친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친구, 자식 자랑하지 않는 친구. 여러분들도 몇몇 친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매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개념 없는 친구, 자신의 힘든 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들은 오히려 안 만나는 편이 나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맞춰주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생과 정신적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바쁠 만큼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보고 통화하는 20년지기 친구보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훨씬 더 가까운 친구 아닌가요? 진짜 친구라는 기준의 틀을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비중을 적게 두게 돼요.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의미까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래된 친구가 더 소중하다라는 편견을 버려보세요. 앞으로 더 살아갈수록 또 다른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다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면 너무 의심하거나 밀쳐내지 마시고 그 만남에 겁내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나와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일수록 나의 미래, 즉,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노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친구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세상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점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편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일에 불과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형성되는 자아의 차이가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줄여나가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같은 성향으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예전에 친하게 지냈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서로 많이 변했네 어쩌네 하면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던 소꿉친구가 평생 친구라는 말은 예전에나 통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정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성격을 띱니다. 그 어떤 이해타산도 없고 자기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거기에 응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거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겐 인생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각이 형성됩니다. 이 무렵에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실없이 흥청대는 만남은 한 달에 몇 번 가까운 술집에 둘러앉는 것으로 바뀌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자기 인생살이에 관해 한없이 늘어놓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선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우린 이제 갈 길이 서로 다르군. 그 시점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 각자의 관심사, 목표, 가치관이 생겨나는 시기. 그 전까지는 모두가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기점으로 결국 서로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연스럽게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자연스럽게 나와 진정으로 맞는 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가장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삶을 당신에게 안긴 사람들이 2단계에서 걸러져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고 나서 자신의 확고한 자아가 확립된 이후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와 더 대화도 잘 통하고 축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만났다면 절대 친구하지 않았을 거야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옛 친구와 나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됐고 이제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흔하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 해서 아쉬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우정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감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우정 덕분에 당신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을 수 있었으며 자존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생에 그렇게 많은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놔둬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엇나간 인연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새로운 인연을 또 감사히 붙잡으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챙기는 법이고 내가 스트레스에서 나를 구해주는 일입니다. 맞지 않은 친구와 인연을 유지하는 대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게 어떨까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바쁘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